언당을 뚫고 움트는 자연의 파릇한 숨결. 계절의 경계선을 오가는 발걸음에 설렘과 기대가 가득합니다. 고즈넉한 멋과 정겨운 인심이 가득한 마을. 화가의 영감을 자극하는 신비롭고도 아름다운 이야기. 순리와 근본을 지키며 전통을 이어가는 사람들.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펴고 수해 속 따뜻한 쉼이 있는 달성 고령으로 떠나봅니다. 모든 위험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식을 지켜낸 어머니의 깊고 너른 품처럼 지친 마음 기댈 수 있는 넉넉한 품을 지닌 비슬산을 오릅니다. 영험한 느낌이 확 옵니다. 아, 이게 참꽃 진달래 밭이구나. 아, 이건 그냥 감동이네요, 감동. 탁 트인 하늘 아래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드넓은 참꽃 군락지는 그저 감동입니다. 늦은 봄 참꽃이 만개했을 때의 모습은 마치 온 산이 불타는 듯 장관을 이룬다는데요. 진분홍의 천상화원이 그려집니다. 대구에 이런 산이 있었네요. 전 대구 시내만 항상 다녔는데 엄마야. 발 아래 대구 시내도 보이고 산수화가 펼쳐지는데, 저는 대구에 자주 왔는데 대구에 이런 곳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정말. 와. 신라 흥덕왕 때 도의가 쓴 유가사 사적에는 산의 모습이 거문고와 같아서 비슬산이라 불렀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산꼭대기에 있는 바위의 모습이 마치 신선이 거문고를 타는 모습과 같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어떻게 이런 멋진 풍광을 혼자 이렇게 감상하고 계셔요? 아주 저도 이 풍경에 취해가지고 예. 좀 넋을 놓고 있었어요. 예. 여기는 비슬산 자연휴양림 안에 있는 비슬산이에요. 비슬산에는 또 다른 하나 유명한 곳이 있답니다. 천년기념물 제435호 암계류라는 거예요. 암괴류? 예, 암계류. 중생대 백악기 빙하기 후반기에 만들어진 암릉이 큰 암릉들이 계곡을 타고 경사면을 따라서 흐르는 도리강을 이룬 곳이에요. 지금은 조금 겨울이어서 예, 그렇지만 예. 지금 진달래 참꽃이라고도 예, 하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 꽃을 필 때면 사람들이 엄청 많이 찾으시겠어요. 어마어마하세요. 전국에서 손꼽히는 진달래 군락지 중에서 한 곳이에요. 무더운 여름 충분한 햇빛을 받으며 만들어지는 진달래 꽃눈. 가지 끝에서 보라는 듯 자리를 잡고 추운 겨를 보낸 이 꽃눈은 때가 되면 한꺼번에 피어올라 흐드러진 꽃물이 꽃동산을 이룹니다. 억겁의 세월 동안 자연이 빚어낸 암괴류와 기암괴석이 함께 어우러져 그야말로 눈부시게 아름다운 풍광이랍니다. 비슬산에서 만나는 봄의 향연을 떠올리며 캔버스 위에서만큼은 봄의 생기를 한아름 가득 담아봅니다.
풍선의 꿈이 따로 없었습니다. 산 이름도 비슬산, 바로 비파와 거문고의 산이라는 뜻입니다. 아직 모르고 있던 대구가 너무 많다는 거를 여기서 아주 깊이 느껴서 매우 기대가 됩니다. 비슬산 자락에 맑고 고운 자연이 감싸는 포근한 마을. 달성군 화원읍 볼일이. 하루에 천리를 달리는 순말 비무. 그리고 비무를 대신해 죽은 암말 백희. 그들의 슬픈 전설이 남은 이곳. 정겨운 벽화가 길손을 맞이합니다. 벽화들이 마을 입구에 잘 그려져 있네요. 여기가 마비정 마을이구나. 마비정. 옛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골목길에는 6, 70년대 농촌 풍경을 주제로 한 벽화들이 가득가득 그려져 있는데요. 이곳 화원읍 출신의 이재도 화백이 홀로 그리고 만든 거대한 작품입니다. 야, 돈두렁, 밭두렁, 농촌 느낌의 이거 지게 아닌가요? 지게? 이거 봐라, 이렇게 딱 찍으면 지게를 쥐고 있는 거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거 뭐라고 그러나? 이 트리가트라고 합니까? 트리가트. 미술 작품을 감상하듯 벽화 하나하나를 유심히 보다 보면 손맛 좋은 주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꽃 같던 소녀 시절, 남편을 따라 마을에 들어와 터잡고 어느덧 농주 도사가 된 김태순 씨. 농주를 빚는 과정을 보니 얼추 막걸리와도 비슷한데요. 농주와 막걸리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옛날에 왜 일할 때 먹는 술, 이게 옛날에 일하면 이거 없이면 일도 못 해서 남자들이 돈 두르면서 한 잔씩 잡사야지 또 갈고 배고프면 또 한 잔 잡수고 이래. 그 농주랄까요, 농주. 그 더운 데 올게 얼마나 더 쉽지까. 그 더운 데 잔뜩 끌고 한 5명씩 막 올라오면 요 우리 집은 오르막이잖아요. 높잖아요. 샥샥한 먹어. 할매 술 이하면 내가 그래 없다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자꾸 일을 하고 있어요. 아늑한 정원에 차려진 푸짐한 한상. 옛날 그대로 투박하게 자른 도토리묵과 찰떡궁합. 환상의 콤비를 자랑하는 걸쭉한 농주입니다. 상큼하다, 상큼해. 아들말로 이제 이 자고 내가 일하러 간다 하면 저 거기 저기서 건너가 한 잔 먹고 그리 나간다 하니. 일단 출근할 때 한 잔 하시고, 왜 아침에? 그다음 일하다가 출출하시면 또 한 잔 하시고. 여 시집 와가지고 할배들이 일할 때마다 일해야 줄게. 그 술단지가 비야지. 손님이 안 온다. 술단지 비 타나가지 손님이 자꾸 들어온다네. 이거 아버님 너무 옛날에 술 많이 잡혔어요. 술 많이 드셨네요. 네. 술단지 빌 틈을 안 주셨네. 네, 여기 술단지가 찰 틈을 안 주셨네. 농번기가 시작되면 금세 바닥을 보이던 술단지. 마실 때 혀에 착 감기는 맛이 있고 진하게 거른 술이기에 허기쯤은 거뜬히 매웠습니다. 보물찾기 하듯 잊혀가는 옛맛을 찾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여기도 참 예스럽구나.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오는 게. 야, 무슨 빵을 찌시나 떡을 찌시나.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유, 지금 뭐를 이렇게 떼고 계시는 거예요?
술 빵떡 찔라고. 빵떡? 예, 빵떡. 오, 그 빵떡 어떻게 생긴 거예요? 이게 술빵 같은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빵떡이? 예, 빵떡 술빵 옛날에 이렇게 아, 그거 소구리 뭔지 알아. 이게 해가지고, 예,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썰어가지고 예, 이렇게. 8조각 내가지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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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먹는 거. 오, 그럼 지금 야 이게 가마솥이네. 예. 야, 나 이거 드라마에서만 봤어요. 예, 가스에 찌는 맛하고 가마솥에 찌는 맛하고 빵떡이 맛이 틀립니다. 거대하게 활활 타오르는 아궁이 불. 왠지 불맛부터 달라 보입니다. 밀가루에 설탕을 넣고 막걸리를 콸콸 넣어 만든 술빵이다 보니 빵떡이라고도 부른다는데요. 큰 가마솥에 반죽을 쫙 펼쳐서 두툼하게 쪄먹던 추억의 먹거리. 한두 조각만 먹어도 든든한 한 끼 대용 간식이었습니다. 옛날에 자랄 때는 진짜 비 조금만 물 담아가지고 먹을 게 없고 이래가지고 밀가루가 이게 보급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밀가루 빵을 쪄가 먹고 수줍에 해 먹고 그래 했습니다. 긴 시간 반죽을 치대고 반나절을 숙성시킨 후 가마솥으로 쪄낸다는 술, 빵, 떡. 반죽만 보는데도 군침이 주르르 흐릅니다. 이거 발효가 잘 되는 거는 이거 볼록볼록하게 방구가 요래 올라왔는 거는 발효가 잘 되는 겁니다. 발효가 잘 된 반죽 위에 예쁘게 꾸밀 차례 커다랗게 박힌 강낭콩도 옛 모습 그대로입니다. 밀가루와 막걸리만 있으면 쉽게 만들 수 있는 음식이다 보니 큰돈 안 들이고 허기진 배를 채워주기에 충분했던 술, 빵, 떡. 술빵떡이 이곳 마을 자랑이 될 때까지 불태운 장작만 해도 큰 산 하나는 될성 싶습니다. 이거 나무는 어디서 구하세요? 이거 나무 꽤 많이 들 것 같은데요. 예, 나무가 이거 뭐 많이 들어가지고 친정집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나무를 이제 우리 집에 다 싣고 왔지. 친정 나무를 싣고 가지고 그래 그 나무를 빵 찌는데 다 떼었습니다. 야, 나 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나무 모자라서 친정집 뗐다고 그래서 이거 빵 만든 술빵 만드느라고 친정집을 뗐더라고. 아, 집이 부서져서. 예. 아, 진짜 저는 어릴 때 술빵 먹고 취한 기억이 있어요. 젊은 분들은 술 냄새, 이 냄새가 파이닥하면서 좀 안 나게 못합니까 하고 나이 들으신 분은 옛날 추억에 그렇지. 술 냄새가 좀 많이 나야 되는데 좀 덜 난다 하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오손도손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술빵이 완성됐습니다. 모락모락 김이 나는 뽀얀 술빵을 보고 있자니 저절로 침이 꿀꺽 삼켜지는데요. 옛 추억의 맛 그대로일까요? 했던 말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이 진짜 질감이 다르네. 예, 아유, 다 먹을 수 있겠는데? 식으면 더 쫄깃하거든요. 지금 금방 쪄가지고 그런데 어우, 이 약간 추울 때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쫀득하고 촉촉한 추억의 맛에 푹 빠져봅니다. 비슬산 자락 북쪽 인흥마을이라고도 불리는 이곳은 고려말 원나라로부터 목화씨를 가져온 충선공 문익점의 후손들이 터잡은 남평 문씨 본리 새거지인데요. 이러한 내력 때문인지 마을에 들어서면 넓은 목화밭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눈 내린 듯 하얀 목화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요새는 화학 소음이 많으니까 목화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충성공 문익자 점자 할아버지가 중국에서 목화실을 가져오셔가지고 실도 만들어서 배도 짜고 옷도 해 입고 또 이불에 소음으로도 쓰고 했는데 지금 현 시대 사람들한테 목화는 옛날 우리한테 이렇게 고마움을 준 거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테마공원으로 심어서 방문객들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는 분들마다 놀래죠. 이게 목화입니까? 이게 솜입니까? 이런 식으로. 터진 씨앗에 목화솜이 붙어있는 모습들이 볼수록 신기한데요. 쉽게 볼 수 없는 장면이기에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솜사탕 같기도 하고 보기가 참 이쁘지요. 요 안에 목화 씨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씨를 심어가지고 옛날 목화 농사를 지었죠. 이런 식으로. 이곳에서는 전통 한옥의 고즈넉한 분위기도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양반가의 주거 형태를 오늘날까지 잘 보존하고 배롱나무, 매화나무를 가꿔 자연의 멋을 살린 후손들의 노력이 돋보이는데요. 마을을 대표하는 건물 수백당. 결백을 지키는 집이라는 의미답게 견고하고 탄탄한 외관. 무게감 있는 분위기가 빼어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이 정원에 여기 소나무 심어놓은 데는 거북이의 머리를 형상한다 할까. 대문에 빗장도 거북이를 새겨였고 아마 장수 동물이고 또 물에 사는 동물이니까 불이 나지 마라 하는 그런 기원의 뜻에서 아마 그래 했지 싶습니다. 수백당 오른쪽의 현문을 통과하면 문씨 집안의 서고 인수문고가 나옵니다. 우리나라 전체의 가문의 서고 가운데 가장 많은 고서를 보관한 곳. 영남학파 총본산이라는 안동 도산서원보다 보유하고 있는 장서가 2배가량 많다는데요. 특히나 분실도는 유실 없는 전집으로 유명합니다. 그럴 정도로 수집과 보관에 정성을 들이고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여기 소장 책으로 말하면 한 8,000여 책, 권수로 말하면 옛날 고서가 한 2만여 권 됩니다. 일본식 학제의 학교에 보내면은 민족의 얼을 뺏긴다고 우리 후손들 우리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키겠다고 해서 인수문고라는 이 가족 도서관을 설립했어요. 그 책을 보고 싶어 하는 분들, 공부하고자 하는 분들은 오시면은 언제든지 개방을 해서 이 인수문고를 개방을 해서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또 오신 손님들끼리 서로 교분도 나누고 그래 했습니다. 집안 자제의 민족 주체성 교육을 위해 모았다는 서적들. 일제에 대한 저항의식을 키우고 북돋아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후진 양성과 교육의 진심이었던 공간이었습니다. 과거부터 문중 사람들에게만 국한하지 않고 공부하고 싶은 선비에게는 언제나 문을 열어준 마을. 그 모습은 문중 자제들이 학문과 교양을 쌓았다는 광거당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문을 열고 들어서면 바로 보이는 헛담. 예의를 존중했던 선인의 지혜입니다. 광거당 누마루에는 예사롭지 않은 편액이 하나 걸려 있는데요. 바로 추사 김정희 선생의 글씨입니다.
이곳은 많은 서책을 소장하여 전국의 학자들이 찾아오고 강론하는 곳이었습니다. 건물 곳곳에 다양한 인물들이 쓴 편액을 둘러보고 툇마루에 잠시 앉아 고목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시간이 멈춘 듯 한껏 여유가 느껴집니다. 서울서 평생 아파트 살다가 침대 생활 하다 오니까 불편한 점 많은데 여기는 여기 나름대로 뭐 자긍심도 생길 뿐더러 공기 좋고 또 사계절을 항상 느끼면서 살고 자연하고 순화되고 자연의 소중함을 알고 건강에도 좋고 그렇습니다. 강원도 태백 한백산에서 발원해 남해를 향해 흘러가는 낙동강. 대구 달성군과 경북 고령군 사이 금호강과 만납니다. 유유히 흐르던 서로 다른 강줄기가 합쳐져 거대한 물줄기를 이루는 이곳에는 한때 드나들던 나루수만 10여 개. 과거 물물교환의 장터이자 나룻배의 쉼터이기도 했던 이곳은 지금까지도 역사와 관광, 그리고 일상의 휴식처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야, 배를 많이 타시는구나. 예,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복장이 벌써 나는 선장입니다라는 복장이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여기 나루터라고 해서 역사가 있고 이야기가 있는 곳이라고 들었어요. 예, 옛날에 여기 저 사문진 나루터라고 한 게 사문진에서 이게 고령으로 이제 다리가 없을 적에 뭐 소금이나 생선류를 의액물을 싣고 이렇게 여기 와서 나루터에서 대구 쪽으로 물동량이 이제 남아가기도 하고 더 울로 안동까지도 나룻배가 올라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아, 그 내륙이 강 따라서 이제 내륙 교통의 예, 그렇습니다. 중심지였네요. 그럼 지금은 여기는 어떤 곳이라고 봅니다? 예, 지금은 이제 옛날부터 하원 유원지가 활성화됐는데 하원 유원지에 이제 사문진 중학촌이 있으면서 이제 관광객들이 지금은 많이 와가지고 유람선도 이용하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달성의 사문진 나루터는 낙동강 상류와 하류에 모여든 장사배가 집결하고 수많은 보부상이 드나들었던 영남 지역 물류의 중심지였습니다. 이곳을 통해 들어온 물자는 대구를 비롯해 강원과 호남 등 전국 각지로 퍼져나갔는데요. 사문진 나루터는 그 속에서 신문물의 통로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근대 서양 음악 발전의 중요한 첫발이 시작된 아주 특별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예. 이게 뭐예요? 귀신통? 귀신통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미국의 선교사 사이드 보탐 부부께서 네. 우리나라에 최초로 이 사문진 나루터로 이렇게 피아노가 들어왔던 곳입니다. 예전 사람들이 처음 봤을 때는 예. 되게 약간 조금 좀 무서웠던가 봐요. 이게. 아, 그래서 이제 통 박스 안에서 귀신 소리가 난다 그래서 귀신이 들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귀신통이라고 이렇게 전해지죠. 사람들이 막 귀신통, 오, 예, 재밌네요. 예, 예. 무겁기도 무겁고 이상한 소리가 나던 네모난 통. 그 속에 죽은 사람이 있어 우는 소리가 난다며 잔뜩 겁을 먹고 운반했다는 짐꾼들의 이야기에 피식 헛웃음 짓습니다. 사흘에 걸쳐 대구 선교사 저택으로 옮겨졌다는 피아노. 긴 시간 동안 마음고생했을 20여 명의 짐꾼들에게 왠지 박수로 위로하고 싶어지는데요. 옛 나루터의 진한 향수를 뒤로하고
낙동강 시원한 강바람을 번님 삼아 둘레길을 따라 걸어봅니다. 물 위 다리를 좇아 걷다 보니 물화일체가 된 듯 남다른 기분입니다. 이 데크길이 물 위에서 이제 물 위를 걷는 그런 느낌도 나지만은 가다 보면은 뭐 말똥갈이나 항조롱이나 뭐 새도 좋은 새도 이런 많이 있고 또 가다 보면 여기가 하천의 침식 작용으로 인하여 생긴 절벽이 굉장히 지금 보듯이 아름답고 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시간이 만든 자연의 절경. 사문진 선착장부터 달성 습지까지 생명과 공존의 소중함을 느껴봅니다. 좀 황사가 좀 많이 꼈네요, 그죠? 예. 어떠세요? 이게 매일 이렇게 낙동강을 보면 좀 다른 분하고 다른 이렇게 정치를 좀 느끼실 것 같은데. 바다에서도 오래 생활을 했지만은 여기 와서도 지금 10년이 넘어갔는데 이제 봄 되면 들꽃도 많이 피고 저녁 되면 석양도 이렇게 멋지고 이래 굉장히 이 강의 운치도 굉장히 볼만합니다. 예. 지금만 봐도 예. 해가 착 떨어지니까 뭔가 차분해지면서 예. 길 따라서 보는 낙동강하고 배 위에서 맞이하는 낙동강이 좀 다를 것 같긴 해요. 아 다르죠. 그 밖에서 보면 석양이 보기 좋지만 그래도 배에서 타면서 움직이면서 보니까 물 밑에 그 비추면서 다 석양이 물 밑에 같이 반사되고 오는 그런 모습을 보면 굉장히 아름답죠. 예. 서쪽으로 기우는 햇살. 강물 위 황금빛 조각으로 부서집니다. 오늘 하루도 부지런히 오르내렸다가 아무런 말 없이 흩어지는 햇살. 여행으로 고단한 화가의 하루를 따뜻하게 안아줍니다. 석양이 수평선 아래로 잠기는 순간까지 다채로운 색깔로 물드는 화가의 캔버스. 오늘의 소중한 순간을 기록해 봅니다. 노을을 볼 때마다 그 묘한 감정에 사로잡히잖아요. 그 감정이 하루가 끝났다는 느낌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묘하게 나른하면서 기분이 좋아지죠. 그 느낌이 아마 불꽃이 지면서 또 다른 시작이 될 거라는 믿음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전 노을을 볼 때마다 또 다른 내일이 떠오르고, 사실 지금 도로와 다리가 있기 때문에 어딘가를 건넌다는 게 별것 아니게 느껴지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래도 물길을 건넌다는 거는 또 다른 불편함과 의미를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건넌다는 의미까지, 또 새로운 거를 시작한다, 뭔가를 끝내고 또 다른 곳으로 이어진다, 이런 느낌을 좀 그림에 한껏 담아봤습니다. 새로운 아침,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대구 달성과 마주하고 있는 경북 고령으로 떠나봅니다. 시대가 변하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즐겁고 흥겨운 전통시장. 고령 대가야 시장에 들어서니 왁자지껄 사람 내음이 가득합니다. 매월 4일과 9일에 열리는 5일장.
장이 서는 날이면 곳곳에 노점상이 개설되고 인근에서 키우고 수확한 농작물과 상품들이 손에서 손으로 전해지는데요. 푸짐한 덤이 가득한 시골 장터입니다. 지금 무에 가고 무가 맛도 들어가 있을 때 제주 생물갈치가 제일 잘 나가요. 맛도 좋고 식구끼리 탁녀가 찌지나 않으면 맛도 죽이고요. 국물 전부 숟가락이 바빠요. 이래 먹기 바쁘거든요. 맛도 좋고 그 사람 구경도 하고 이 사람하고 대화도 하고 저 사람 대화도 하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재미로 이 장사꾼들은 한번 요 물을 들이면 평생 손을 못 놔요. 못 걸을 때까지 해요. 뻥 터지는 소리와 함께 자욱한 연기 속 우르르 쏟아져 나오는 강냉이. 입맛 다시게 하는 구수한 냄새가 피어올라 가던 걸음 멈추게 만드는 군밤. 장날에는 이것저것 다양한 먹거리를 맛보는 재미로도 가득한데요. 특히 지역만의 독특한 정치와 이야기가 담겨있는 향토 음식은 특별한 추억을 안겨줍니다. 냄새가 먼저 손님을 맞이하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지금 끓이고 계시는구나. 예, 지금 국 기르고 있습니다. 오, 이게 그 소구레라고 하는 그런 네, 건가요? 아니 요거는 소굴에 이제 초벌료를 국 기려 가지고 조림해가지고 같이 넣어가지고. 아, 같이. 예. 아, 그런데 여기 가게에 예. 이게 수구레라고 써 있는데 저는 처음 듣는 말이거든요. 네. 이게 어떤 뜻인가요? 소굴에는 소의 이제 부위인데 이제 예전에 이제 서민들이 소고기 값이 비싸다 보니까 소 가죽, 그다음에 소 이제 살, 그 사이에 있는 아교질 같은 근막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근데 이제 부위가 거기에 나오는 부위가 양이 한 2kg 내외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걸 이제 삶아가지고 이제 작업해가지고 세척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국을 끓여 먹습니다. 서민들이 이제 고기 살 돈이 없어가지고 특수한 부위다 보니까 또 먹거리도 자연스럽게 또 여러 군데 가가지고 먹을 수 없는 음식이다 보니까 토속 음식이 이러다 보니까 그래도 뭐 아직까지는 그래도 쭉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나이 드신 분하고. 지금은 특수부위 전문점에나 가야 맛볼 수 있는 수구레. 이 귀한 재료를 쉽게 볼 수 있는 건 오래전부터 발달했던 우시장 때문입니다. 과거에 장 서는 날이 돌아오면 주머니 사정 여의치 않은 동네 어른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막걸리 한 사발에 안주 겸 식사로 즐겨 찾는 음식, 바로 수구레 국밥이었습니다. 소 가죽하고 살하고 살 사이에 있는 부위들다 보니까 그걸 한번 이제 삶게 돼버리면 이제 저 도가니 비슷하게 꼬들꼬들한 그런 모양으로 나옵니다. 수구레는 이제 도축장에서 생고기 자체를 가져와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촉을 해가지고 지방을 제거하고 세척을 하고 여러 가지 손이 많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걸 수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좀 많이 또 힘이 들어요. 힘이 들고. 즐기기도 즐긴 데다 소에서 나는 잡내가 심한 부위였기에 뚝배기 한 사발에도 큰 노력과 시간이 담깁니다. 맛있게 드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드세요. 와, 딱 시골에서 먹는 한 끼 처음 먹어보는데, 야, 그냥 눈으로 봐도 맛있을 것 같아요. 국물. 아, 맛있다. 소리보다. 호로록 넘어가요. 이게 얘기를 듣기에는 되게 질긴 것 같은 부위인 것 같은데 이걸 잘 요리를 하셔가지고 되게 부드럽게 호로록 넘어가서 맛있어요. 그리고 기름기도 생각보다 적고 해서 아, 진짜 맛있어요. 농담이 아니라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처음 먹어도 이게 뭡니까 하고 먹는 사람들이 많아. 아, 맛있네요 하고 처음 먹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 사람들 다음에 또 오는 거야. 푸짐한 양과 깊고도 진한 맛이 정말 매력적이네요.
이곳 대가야 시장 명물로는 3대째 전통을 지키고 있는 대장간도 있습니다. 과거 시장 안에는 여러 대장간이 있었지만 모두 문을 닫은 상태. 이곳 대장간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새소랑 옛날에는 깽이하고 새소랑 말씀하면 땅 다 농사 다 짓다 아닙니까? 요즘 같은 이제 농사 짓는 사람 아니면 도라지라든지 약초 같은 송근하는 사람들 두루두루 사가십니다. 달궈진 철을 망치로 두드리고 식히는 매질과 담금질. 무뎌진 연장의 날을 불에 달구고 두드려 날카롭게 벼리는 기술까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전통 방식 그대로 이어갑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야, 이거 좀 소리가 정겨워서 들어왔는데요. 딱 봐도 굉장히 오래돼 보이는데요. 얼마나 된 거예요? 할아버지 처음부터 할아버지 하시니까 할아버지 이제 합천에서 하시다가 이제 고령으로 넘어오시가 할아버지, 아버지 제 이제 3대째 하고 있습니다. 3대째. 예. 그러면 사장님께서 하신 지도 꽤 됐겠네요. 저는 이제 22년 차. 야, 그 뭐 22년도 짧은 시간이 아닌데 3대라고 하시니까. 할아버지들이 이 고령 시장 안에서 이래 대장간을 하다 보니까 농촌에 필요한 전반적인 건 전부 다. 아, 다 그 농기 이게 예, 농사 짓는 그렇죠. 도구 뭐 다. 아주 간단한 호미부터 음. 칼, 호미, 나, 새소랑 뭐 그리고 또 농촌에서 필요하시다 하는 것도 만들어드리고 그래 합니다. 사람의 삶이 그렇듯 사용하는 농기구도 제각각인데요. 모든 제품에는 땀과 정성이 가득 배어 있습니다. 지역의 유일한 대장간에서 만든 농기구가 단단하고 오래 간다는 소문이 퍼져 일부러 찾는 사람도 많다는데요. 특히 장날에는 숙련된 대장장이의 농기구를 사려는 사람들로 아침부터 북적입니다. 이거는 어떤 용도로 쓰실 건데요? 어떤 용도로 쓰실 건데? 이거는 어때요? 이거는 한번 써보세요. 홈이 비슷해가 바닥에 딱 들러붙기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좋아 보이니 농기구 하나 고르는 일도 꽤나 어렵습니다. 진열된 상품을 보고 구매를 결심하면 그제서야 열 처리를 하는데요. 각양각색인 농기구마다 손님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드리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대장간 일이란 게 눈으로만 봐도 만만치 않은 일 같은데 뭐 어려운 점 꽤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 대장간에서 최고 과한 거는 이제 불 관리를 어떻게 하냐 틀리거든요. 불이 이런 식으로 빨간 불이 올라오느냐. 여기 보면 지금 불이 틀려요. 이 흐연 불은 한 2,000도 이상 넘어가고 그래요. 여기 가지고 이래 뭐 조금 이야기하고 손님하고 예 하고 있으면 돌아서면 녹아내릴 거예요. 그만큼 불이 엄청 심니다. 제가 처음에 대장간 왔을 때 아버지가 이제 이 옆에 서가지고 여기 서가지고 많이 보고 많이 들어라 했어요. 소리를. 아, 소리, 예. 쇳소리 이런 거. 쇳소리. 왜냐하면은 쇠가 골고루 퍼졌을 때는 아주 맑은 소리가 나요. 근데 약간 어느 한쪽이 약간 뚜껑 다시 풀면 퉁탕한 소리가 나거든요. 예, 그런 거. 그리고 재래시장 장날이다 보니까 아침 되면 사람들이 뭐 흔히 말해서 불빌도록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못하는 사람 어르신 들어오면은 담배 피우고 사장 내죠. 담배 피우면서 불 좀 빌려다 버려요. 아버지 있을 때는 절대 그런 게 안 됐어요. 용납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불은 빌려주는 게 아니라 하거든요. 흔히 말해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불을 빌려 나한테 오늘 우를 갖다 이제 다른 사람한테 준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절대 불을 빌려주진 않았어요. 그 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렇죠. 가업을 물려받겠다고 결심한 아들에게 아버지는 엄한 스승이었습니다. 대장간에 몸담고 5년 정도 지나서야 제대로 일을 시작할 수 있었는데요. 단골 손님마다 이제는 아버지보다 잘한다며 칭찬하면 어깨가 으쓱 축혀 세워지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넘어야 할 큰 산입니다. 기계라든지 모든 게 그 당시에 비해서 발전이 많이 됐는데
내가 이래 힘든데 아버지는 그 당시에 얼마나 힘들었겠노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럴 때마다 저 아버지 사진 한 번씩 보고 그래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아버지 사진이 있으니까 아버지도 지켜본다는 생각도 있고 아버지도 이 불을 그때 꾸준하게 하고 싶고 저도 중앙에 아버지 일을 같이 배우면서 이 불을 갖다가 이어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하는 데까지는 이어가려고 불을 안 꺼뜨리고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나라 3대 악성의 한 사람인 우륵. 대가야 성혈현 출신인 그는 가야금 창제와 발전에 기여한 인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우륵이 제자들과 함께 가야금을 만들고 연주하던 것으로 알려진 경북 고령의 금곡. 지형적으로 오동나무 건조하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어 악기를 제작하기에 좋은 장소입니다. 지금 보는 거는 이제 한 4년에서 5년 정도 된 겁니다. 얘 같은 경우도 해를 보면은 오그라들어요. 그러면 다시 돌려놓으면 뒤집어 놓으면 또 펴지고 여름에는 또 이슬이 내려가지고 또 그대로 먹고 이게 계속 먹고 뱉고 하면서 안에 섬유질을 완전히 빼주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숨구멍이 다 열리면은 자기만의 얼굴들이 다 나와요, 색깔이. 근데 그 중에 한 10%도 어쨌든 안 나와요. 그 북소리 나는 게 있는데 그걸 갖고 이제 작업을 해도 그 10%에서 또 한 1, 2%밖에 안 나옵니다. 진짜 좋은 소리 나는 거는. 그러니까 나무의 성질을 맞춰주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되게 어려운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된장을 숙성시키듯 나무에 물을 빼고 섬유질을 삭히는 과정을 거쳐야 숨구멍이 완전히 열린 좋은 울림통이 될 수 있다는데요. 나무마다 몸의 결이 다르고 성격도 다르기에 많은 시간과 고도의 기술이 요구됩니다. 이렇게 둥 하고 북소리가 나면서 좀 여음이 좀 길게 가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를 끝까지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네, 이게 이제 잘못 대패질 한번 잘못 가면은 또 확 먹어버리는 수도 있어요, 이 소리가. 전통 방식으로 만드는 가야금의 전 과정은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데요. 200여 가지 공정을 거쳐 1000여 번 이상의 손길이 닿아야만 가야금 한 대가 완성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나무 성질에 맞게 우리가 작업을 할 때 두께가 정해지진 않아요. 깎아가면서 두들겨 보면서 그 소리가 나올 때까지 멈추고. 가야금을 제작하는 사람이라면 긴 세월을 기꺼이 기다리는 것이야말로 마땅히 지켜야 하는 기본. 악기는 아무리 좋은 겉모습일지라도 소리가 제대로 나지 않으면 실패입니다. 가야금의 모든 재료는 자연에서 왔기에 기본을 지키고 자연 속에 숨어있는 깊은 음색을 감각과 경험으로 찾아내야만 합니다. 자연의 소리가 그대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타나 뭐 하프나 이런 건 좀 쇳소리가 많이 나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많이 달라요, 느낌이. 햇살, 비, 바람을 맞으며 숙성한 울림통 위에 누에고치에서 뽑은 명주실을 올립니다. 울림통과 현 사이의 기둥 역할을 하는 궤. 기러기발 모양을 닮았다 해서 안족이라고도 불리는 이 궤의 바닥이 울림통과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 소리가 달라지는데요. 12줄의 현을 차례로 튕겨보면서 자연의 소리를 느껴봅니다.
만드는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기 때문에 기성품이 없어요. 원목에서부터 다듬고 뭐 오리고 다듬고 한 1000번 이상의 손이 갑니다. 제가 10대를 잡았다. 근데 그게 다 마음에 들진 않아요. 그 10대가 다 마음에 안 들 때가 솔직히 많죠. 그리고 이렇게 신경을 써서 만들지만 좋은 재료를 갖고 한 대, 2대 정도만 진짜 작품으로 나오지 어쩔 때 한 대도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만큼 좀 어려운 작업이에요. 이게 외형만 중요한 게 아니라 소리를 만들어낸다는 게 그렇게 쉽은 거는 아닙니다. 네. 국가무형문화유산 악기장 고흥곤 선생에게 전수받은 전통가야금 제작 기법. 스승의 권유로 이곳에 자리 잡고 제대로 된 소리를 찾는 데만 6년입니다. 좋은 소리 내는 악기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뚝심 있게 버텨낸 지난날. 가야금의 소리는 만드는 사람의 마음가짐에 따라서도 달라지기에 초심을 잃지 않고 나만의 색을 더해가려고 노력합니다. 이 소리가 전통의 소리가 이제 전통인지 아닌지도 지금은 이제 점점 모를 거예요. 갈수록 기본적인 그 나무 건조부터 순서도 아마 지금 많이 좀 생략되는 느낌이 많이 들고 제작하는 과정도 많이 그 전통으로 하지 않는 느낌도 많이 드는데 최대한 이 방법을 그대로 계승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고는 있어요. 저 또한 계속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 전통의 소리가 저가 없는 세상에서도 계속 들려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대가야 왕들이 잠들어 있는 고령 지산동 고분군. 산 능선을 따라 크고 작은 고분 수백 기가 넓게 펴져 있습니다. 찬란했던 고대 국가 대가야의 역사와 문화를 실증하는 보물창고. 그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는데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늘어선 무덤은 마치 태초의 자연과 같습니다. 야, 이 능선 따라서 고분이 쭉 있네요. 이게 한두 개가 아니라 수십 기의 고분이 있어요. 이 가야 왕국이 얼마나 번성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네요. 야, 참 우리가 가야를 모르고 살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덤과 무덤 사이로 난 길. 그 길을 타고 내려오는 바람. 길을 딛고 바람을 맞으며 걷다 보면 아픔과 슬픔, 때로는 무서움으로 여겨지는 무덤 속에서 평온함과 아늑함이 느껴지는 건 무슨 이유일까요? 능선을 오르면 오를수록 화가의 눈에 펼쳐지는 풍경은 더욱 깊어집니다. 보니까 또 풍광이 다르네요. 고령이라는 곳이 왕국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또 이 지역이 또 새롭게 보입니다. 경주, 부여, 공주, 익산에 이어 역사고도로 지정된 고령 대가야. 문헌 기록과 고고학적 연구에 따르면 대가야는 국왕을 정점으로 하여 성립한 강국입니다. 고대 한반도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에 버금갈 정도로 다양한 문화적 전통을 지닌 국가 대가야. 대가야의 찬란한 역사를 간직한 도시. 새롭게 발견한 경북 고령을 화폭에 담아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와보셨을 거예요. 와보시고 또 시내도 유명하고. 근데 이번에 들러본 곳은 그것 외에 좀 안 가본 곳, 좀 숨겨진 곳을 좀 가봤습니다. 특히 고령도 요 역사책에서나 보았던 그곳을 이렇게 실제로 보니까 더 생생하다고 그럴까? 그래서 고령도 이런 흥망성쇠가 있었던 땅이구나라는 눈으로 보니까 또 다르게 보였어요. 아마 여행의 맛이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계속 다른 거를 발견하는 것. 아마 제가 못 본 대구가 얼마든지 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무심코 지나쳐온 것들이 새롭게 다가오는 순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언제나 같은 길을 가던 그곳에서도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건 새삼 놀라운 경험인데요. 내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작은 발견들. 추위 속 따뜻한 쉼이 있는 달성, 고령이 더욱 아름다워 보이는 이유입니다.